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모두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한 남자의 놀라운 결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미국 메이저리그의 수백억 제안을 거절하고 한국에 남은 한화 이글스의 투수 코디 폰세입니다. 그는 돈도, 명예도, 그리고 세계 최고의 무대까지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한국이라는 낯선 땅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선택을 단순한 감정적인 결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깊고 강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커리어의 방향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 전체를 바꾼 철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2025 시즌 폰세는 이미 전설이었습니다. 리그 탈삼진 1위, 평균 자책점 1위, 승률 1위, 그야말로 사관왕의 자리였습니다. 마운드에 설 때마다 상대팀은 절망했고 팬들은 그의 완벽한 제구와 강력한 직구에 열광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던져진 공은 단순한 야구공이 아니라 예술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압도적인 존재였고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그를 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MLB팀이 수백억 원 규모의 제안을 내밀며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폰세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에 남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는 한국 야구계를 넘어 전 세계 야구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수백억을 거절한 외국인 선수, 그것도 전성기 한가운데에서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국이 좋다거나 팬들의 응원이 따뜻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철저한 분석과 깊은 인간적인 고민이 숨어 있었습니다. 폰세의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내게 단순한 리그가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었다. 그는 이미 한국에서 자신의 야구가 가장 안정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경기장 마운드의 조건뿐 아니라 생활 환경, 인간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안정감이 그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켜주고 있었습니다. 폰세의 인생에서 한국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다음 이야기까지 걸어가 주세요. 폰세의 이야기는 단순히 야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공의 의미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묻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는 수백억의 제안을 거절하고 가족이라는 단어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인생 전체를 바꿔 놓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숫자로 판단합니다. 연봉, 기록, 명예. 하지만 폰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모든 숫자를 내려놓고 대신 마음의 안정이라는 가치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에게 성공이란 팬들의 함성보다 가족의 웃음이었고 큰 계약서보다 아내의 미소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왜 그는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았을까? 폰세의 결정을 이해하려면 단지 그의 실력이나 기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의 내면에 자리한 인간적인 가치, 그리고 그가 느낀 한국의 문화와 삶의 온도를 함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2025년 여름. 한화의 마운드 위에서 그가 아내의 배를 조심스레 어루만졌던 그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팬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아버지가 되는 결심을 세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코디 폰세가 왜 수백억의 제안을 버리고 한국에 남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하나씩 밝혀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놀랍게도 야구장 밖 바로병원이라는 또 다른 무대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폰세는 미국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코디 폰세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외국인 투수가 아니라 KBO의 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그가 한화 유니폼을 입고 처음 마운드에 올랐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그저 또 한 명의 외국인 용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몇 경기 만에 모든 예측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는 단 한 구,
단 한 이닝으로 리그의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150km를 넘는 강속구, 예리하게 떨어지는 커브, 마운드 위에서 그는 인간이 아닌 시스템처럼 움직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팬들은 경기 결과보다 폰세가 몇 탈삼진을 잡을지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2025 시즌, 그는 이미 KBO 역사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시즌 초반 17연승, 단일 경기 18탈삼진, 평균 자책점 1.38, 탈삼진 250개.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압도라는 단어로 요약됩니다. 그가 마운드에 오르면 경기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타자들은 배트를 쥔 손이 떨렸고 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공이 포수의 미트에 꽂히는 순간 그 소리는 승리의 예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야구는 원래 팀 스포츠입니다. 그러나 폰세가 던지는 날엔 그것은 그의 동무대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한 경기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내였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는 분명 주목받는 투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MLB에서는 늘 백업 자원 정도로 취급받았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빛날 무대를 찾은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었습니다. 한화의 마운드 위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설계된 투수인지를 증명했습니다. 그는 한국 야구의 리듬, 타자들의 타이밍, 심지어 관중의 반응까지 분석했습니다. 경기마다 그는 다른 전략을 구사했고 완벽하게 현지화된 전술로 KBO 리그를 지배했습니다. 그야말로 환경 최적화형 인간이었습니다. 폰세가 보여준 경기 운영 능력은 단순히 구속이나 제구력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는 타자의 심리를 읽었고 상대의 숨소리까지 계산했습니다. 3볼 2스트라이크의 풀카운트 상황에서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전투 중의 장군 같았습니다. 그 차가운 집중력 속에 담긴 것은 단 하나, 책임감이었습니다. 그 책임감은 팀과 팬들을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의 일상도 흔들린다. 그의 공 하나하나는 단순한 투구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한화의 팬들은 폰세를 괴물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가족을 위한 근로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훈련장에서 누구보다 먼저 나오고 경기 후에도 가장 늦게까지 남았습니다. 경기에서 10탈삼진을 잡은 날에도 다음날 그는 묵묵히 웨이트실로 향했습니다. 동료 선수들은 말합니다. 폰세는 야구장에서만 투수가 아니다. 그는 삶에서도 프로다. 이 한 문장이 그를 가장 잘 설명합니다. 폰세는 프로페셔널리즘으로 무장한 괴물, 동시에 따뜻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성적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안정적인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 완성도가 아니라 정신적 균형감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 가족과의 평온한 일상, 그리고 한화 팬들의 진심 어린 응원이 그에게 완벽한 집중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야구를 인생의 중심으로 두되 인생 전체를 야구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 균형이 그를 무너뜨리지 않는 강철 같은 투수로 만들었습니다. 2025 시즌 후반,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나요?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 오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모든 걸 바꿉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국은 단순한 계약지가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답게 던질 수 있었고 인간으로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야망을 넘어선 진짜 만족. 그것이 코디 폰세가 KBO의 왕으로 군림하게 된 진짜 이유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왜 그렇게까지 한국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더 깊이 들어봐야 합니다. 단순히 환경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 선택에는 가족이라는 더 큰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국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출산과 산후조리, 그 따뜻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코디 폰세의 선택은 단순히 경기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수백억의 메이저리그 제안을 거절한 남자, 그가 지켜내고 싶었던 것은 단 하나, 가족이었습니다. 폰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공이란 더 많은 돈이나 더 큰 명예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온하게 웃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그는 야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와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그것이 내가 던질 수 있는 최고의 무대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그의 철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마운드 위에 투수이기 전에 한 사람의 남편이었고 곧 아빠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느낀 한국의 삶은 단지 편안함이 아니라 안정감이었습니다. 길거리에 아이와 함께 걷는 부모들의 모습, 병원에서 친절하게 인사하는 의료진, 심지어 팬들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까지 모든 것이 인간적인 온도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가족이 보호받는 나라를 보았습니다. 한국 생활이 길어지면서 폰세의 시선은 점점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낯선 나라였지만 이제 그는 한국의 편의성과 질서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말했다. 여기서는 모든 게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지만 그 안에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병원 예약부터 아이 교육, 생활의 작은 부분들까지 한국은 체계적이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냉정하고 모든 것이 돈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는 그 차이를 몸소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병원이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돌봄의 공간으로 존재했지만 미국에서는 병원 이청구서가 나오는 공간이었습니다. 폰세는 한국에서 첫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 엠마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그는 처음으로 야구보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에게 아내의 안전과 아이의 출산 환경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아이를 낳자. 이곳이 우리 가족에게 가장 따뜻한 나라야.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그는 누구보다 그 시스템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산은 생명의 시작이어야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것이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출산 비용, 보험 청구, 의료비 폭탄. 그는 이미 주변 동료들의 사례를 통해 그 현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빚더미에 앉는 나라. 그건 그에게 가족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의료진이 아내를 환자가 아닌 존중받는 사람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출산 과정에서의 세심한 케어, 회복을 위한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폰세는 그 차이를 느꼈고 그 차이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야구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어떤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야구 선수로 성공하기 위해 한국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경기장에서 공을 던지며 동시에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선택의 공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공은 인생의 스트라이크 존 한가운데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말합니다. 한국은 일하기엔 좋지만 살기엔 어렵다. 그러나 폰세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일터이자 내 집입니다. 그는 팬들과의 교감, 팀의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느끼는 안전함 속에서 완전한 만족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한국은 야구의 나라가 아니라 사랑의 나라였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아버지가 될 준비를 하며 새로운 삶을 설계했습니다. 마운드에서의 승리는 숫자로 기록되지만 가족과 함께 만드는 행복은 영원히 기억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진짜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 답은 단순했습니다. 수백억의 계약서보다 한 그릇의 따뜻한 미역국, 환호하는 관중보다 아내의 미소, 그리고 병원비 계산서 대신 들려오는 아기의 첫 울음소리. 폰세에게 인생의 우선순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를 더 강한 선수로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안정된 사람만이 진짜 승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폰세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한국이라는 한 나라를 넘어 모든 아버지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과 명예, 그리고 가족이 동시에 눈앞에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폰세는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그는 야구보다 가족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커리어는 한 단계 더 올라섰습니다. 그가 포기한 것은 돈이었지만 그가 얻은 것은 인생의 본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한국의 병원으로 이어집니다. 그곳에서 그는 미국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는 외국인들에게 낯설면서도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코디 폰세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는 아내 엠마의 출산을 앞두고 한국의 산후조리 시스템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가 아니야. 하나의 문화야. 폰세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한국의 산후조리는 그에게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그는 미국과의 차이를 하나하나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 기자의 경험을 통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출산한 뒤 여왕이 된 것 같았다. 이 한 문장은 폰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기자가 묘사한 한국의 병원은 의료시설이 아니라 케어의 성지였습니다. 산모가 출산을 마친 뒤 회복과 휴식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24시간 돌봅니다. 식사는 영양학적으로 설계된 따뜻한 음식이 제공되고 신생아는 별도의 케어룸에서 전문 간호사의 돌봄을 받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한 사람 산모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폰세는 그 철학에 감동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내가 환자가 아니라 주인공이 됩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이런 시스템을 상상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출산은 치료입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출산 후 며칠이 지나면 바로 퇴원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환자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완료된 케이스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출산이 끝난 뒤가 진짜 시작입니다. 산모의 심리적 안정과 신체 회복을 위한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폰세는 바로 그 차이를 존엄의 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철학이었습니다. 폰세는 실제로 산후조리원의 비용을 확인했습니다. 최고급 시설, 전담 간호 인력, 영양식과 회복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해도 약 44만 원. 반면 미국에서 비슷한 수준의 출산 서비스를 받으려면 최소 4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100배의 차이. 그는 그 숫자보다 더 큰 문화를 보았습니다. 여기선 생명을 다루는 일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존중의 문제입니다. 폰세 말이었습니다. 그는 감탄과 동시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자신이 왜 이런 기본적인 철학을 몰랐을까? 왜 가족이 돈 앞에서 무력해져야 하는가? 그가 한국에 남기로 결심한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순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엠마 역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내가 안전하다고 느껴요. 내가 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대우받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보험, 병원비, 예약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그녀가 한국에서는 미역국과 따뜻한 돌밥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폰세는 그 미소 하나로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다. 그는 그날 밤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아버지가 되겠다. 뉴욕타임스는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출산 문화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차이다. 폰세는 그 기사를 스크랩해 지갑에 넣어 다녔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생명의 시작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이어진 문화의 결과였습니다. 고래가 출산 후 미역을 먹는 모습을 보고 미역국을 산모식으로 만든 조상들의 지혜. 출산은 축복이며 산모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마음. 폰세는 그 문화를 존경했습니다. 그는 동료 선수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미역국보다 더 깊은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미국에서는 출산 직후 산모가 집으로 돌아가 피자나 햄버거를 먹는 것이 흔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따뜻한 미역국과 죽, 영양 중심의 식단이 나옵니다. 방은 조용하고 따뜻하며 간호사는 하루 종일 산모의 회복 상태를 살핍니다. 신생아는 깨끗한 공기 속에서 돌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도는 주제가 되지 않습니다. 폰세는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는 철학이에요. 그는 이곳에서 진짜 인간적인 시스템을 봤습니다. 경쟁이 아닌 돌봄, 효율이 아닌 배려, 그것이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폰세의 마음속에서 미국과 한국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서 편안히 웃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그 순간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승리라는 것을. 그가 거절한 것은 돈이 아니라 차가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따뜻한 인간의 품이었습니다. 44만 원 대 4천만 원. 이 숫자의 차이는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폰세는 그 철학 속에서 진정한 안정을 느꼈습니다. 그의 결정은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야구의 마운드가 아닌 병원의 조용한 방 안에서 그는 인생의 새로운 마운드를 만난 것입니다.